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극지에서 동물의 행동을 연구하고 있는 이원영입니다. 제가 오늘 들릴 이야기는 바로 펭귄입니다. 이 귀여운 펭귄이 바로 젠투 펭귄이고요. 이 젠투 펭귄은 보통 두 개의 알을 낳아서 이렇게 두 마리의 새끼를 낳아서 키우는 바다새라고 할 수 있죠. 저는 동물 행동학자이기 때문에 동물의 행동을 관찰하는 걸 직업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남극에 갔을 때 하는 일은 굉장히 단순한데요. 아침에 일어나면 도시락을 싸가지고 나가서 하루 종일 이 펭귄의 행동을 관찰하는 것이죠. 그래서 펭귄을 이렇게 관찰하다가 느낀 게 얘 다 똑같아 보이는 애들이었지만 자세히 보니까 조금씩은 다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젠투 펭귄도 이 머리에 있는 하얀색 점들이 어떤 녀석들은 점이 굉장히 많고 또 어떤 녀석들은 부리가 길고 좀 두껍다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찰들을 통해서 분석을 해보니까 수컷들이 좀 더 부리가 길고 두껍다라는 것도 알게 되었고요. 근데 이렇게 육상에서 그냥 이렇게 펭귄을 관찰하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한계점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펭귄은 일생의 대부분을 바다에서 보내는 잠수조류예요. 그러니까 일생의 80% 정도의 시간을 물속에서 보내거든요. 그래서 펭귄의 행동을 보다 제대로 알기 위해선 어쩔 수 없이 펭귄을 잡고 있습니다. 네, 좀 펭귄한테 미안하긴 하지만 펭귄은 잡아서 이렇게 뭔가 장치를 살짝 붙여줬다가 다음 날 다시 회수하는 일을 하고 있죠. 보통 펭귄을 포획한다고 하면 사람들이 굉장히 궁금해하시더라고요. 도대체 펭귄을 어떻게 잡느냐라고 물어보시는데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남극에선 육상 포식자들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을 겪어보지도 않았고 해서 인간이 다가가면 뭐 그냥 오나보다 이러고 있다가 가까이 제가 잡으려고 하면은 지금 막 공격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를 막 쪼으려고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제가 사용하는 거는 이렇게 고깔 모양으로 된 천인데 그거를 이렇게 살짝 씌워주면은 얘들이 공격을 하려는 그 성향을 이용해서 굉장히 어렵지 않게 잡을 수 있는데요. 그 동영상을 하나 제가 보여드릴게요. 여기는 바로 턱금 펭귄이 살고 있는 번식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 둥지를 집어놨거든요. 가장 건강해 보이는 녀석을 찾아서 이 녀석한테 네, 쉽죠? 저렇게 하면은 간단하게 잡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새끼들이 노출되기 때문에 거긴 보자기로 살짝 씌워줍니다. 그러고 나서 거기다가 뭐 여러 가지 장비들을 잡는 거죠. 근데 이렇게 잡는 게 그렇게 간단하지만 또 상당히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펭귄의 날개 힘이 어마어마해요. 왜냐하면 펭귄은 바닷속을 이 날개 힘으로만 헤엄쳐야 되기 때문에 이 근육이 상당히 잘 발달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잘못 잡으면은 저희들은 그 펭귄 싸대기라고 하는데 이 펭귄의 이 날개짓에 이렇게 맞을 수도 있고요. 그러면 막 이렇게 피멍이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펭귄도 어쨌든 놀라니까 이렇게 부리로 막 공격을 하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잘못 물리면은 진짜 피가 나기도 하고요. 그리고 아까 영상 잘 보셨으면 아셨을지도 모르겠는데 놀라면은 펭귄이 분변을 배출하는데 이 배출하는 압력이 60kPa라고 하는데 인간이 배출하는 압력의 한 8배? 그러니까 이게 한 평균 40cm 정도 날아갑니다. 진짜 이게 발사가 돼요. 일을 하고 나면 제 몸은 온통 이렇게 똥투성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저를 막 피합니다. 나중에 일 마치고 돌아가면. 그렇게 노력한 결과 얻어진 데이터들은 굉장히 소중한데요. 지금 보시는 사진이 바로 제가 붙여준 장비들입니다. 그 머리에는 가속도계라는 걸 붙여줬어요. 그래서 머리를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 순간적인 머리 움직임을 파악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등 쪽을 잘 보시면 이렇게 GPS랑 수심 기록계 그리고 카메라가 달려 있습니다. 좀 가혹해 보일 줄 몰라도 펭귄한테는 그래도 안전하다고 여러 연구자들이 이용했던 장비들이기 때문에 좀 마음 놓고 사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좀 미안하긴 하지만 최대 이틀이나 3일 뒤에는 바로 회수를 해줍니다. 그렇게 얻어진 결과를 한번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게요. 저 이거 보고 너무 놀랐었는데 바로 이게 펭귄의 눈으로 본 물속 생활입니다. 정말 펭귄들이 움직이는 거 보면 하늘을 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진짜 물속을 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날면서
이렇게 엄청나게 떼를 지어서 다니더라고요. 이건 제가 처음으로 밝혀냈는데 이렇게 서로 같이 다니면서 이렇게 신호를 주기도 하고요. 그리고 지금 하얗게 보이는 저 점 같은 것들이 전부 다 크릴입니다. 그래서 지금 크릴 떼를 하나 찾은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은 지금 거의 부패가 벌어진 거죠. 그래서 수십 마리의 펭귄들이 모여서 지금 열심히 크릴을 잡아먹습니다. 그렇게 한 2분에서 3분 정도 열심히 포식을 한 다음에는 다시 숨을 쉬러 물 위로 올라가죠. 물 위로 올라갈 때는 진짜 이렇게 가만히 몸을 띄웁니다. 지금 보이시는 저 펭귄들이 다 다시 물 위로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새들을 보면서 아, 얘네들은 정말 물속을 나는 새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었죠. 그 외에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수심 기록계 GPS 데이터에서 얻은 이 데이터들인데요. 그 정보들을 잘 분석해 보면 얘네들이 언제 잠수를 시작했는지, 그리고 얘네들이 주로 30-40m대에서 반복적인 잠수를 하면서 먹이를 먹었구나, 그리고 최대 잠수 깊이는 한 130m 정도였고 언제 잠수를 마쳤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아래에 있는 이 지도를 보시면은 둥지에서 최대 60km 떨어진 지역까지 가서 먹이를 먹고 다시 돌아왔구나 하는 것도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얘네들이 먹은 건 아까 보셨다시피 거의 99%에 가깝게 다 남극 크릴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나가면은 대략 한 10시간에서 12시간 정도 바다에서 시간을 보내는데요. 그동안 수백 마리의 크릴을 먹어요. 그리고 돌아올 때 보면은 이렇게 배가 이렇게 빵빵해져서 돌아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둥지에서 기다리고 있으면 딱 알 수가 있어요. 아, 쟤 먹고 돌아온 애구나. 그래서 이렇게 뒤뚱뒤뚱 하는데 4kg이었던 녀석이 돌아올 때 재보면 6kg 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몸무게의 1.5배 정도까지 불려서 돌아오는 거죠. 그렇게 먹이를 잘 먹고 돌아와서 새끼들에게 열심히 토해 줍니다. 정말 너무 전 재밌었어요. 이렇게 연구하는 게 너무 행복하고 이게 참 직업을 잘 선택했구나 하는 생각도 했었는데, 점점 펭귄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펭귄이 정말 위기에 처해 있다는 것도 동시에 알아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굉장히 좀 걱정도 많이 되고요, 서글프기도 합니다. 전 세계에 펭귄이 총 몇 종 있는지 아세요? 18종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13종이 멸종 위기 혹은 취약 위협종이에요. 그리고 그렇지 않은 나머지 5종도 관심 대상종인데, 그 관심 대상종들마저도 최근에는 개체군 숫자가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세종기지 근처에서 많이 볼 수 있는 펭귄이 바로 이 아델리 펭귄인데요. 그 세종기지가 있는 서남극권은 남극에서도 가장 온난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곳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세종기지에서 그렇게 멀지 않은 곳에 미국 팔머기지가 있는데, 그 근처에서 약 35년 동안 펭귄들 조사를 해봤더니 이 아델리 펭귄의 80%가 감소했다는 걸 알 수가 있었습니다. 굉장히 빠른 속도죠. 그리고 황제 펭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50년 동안 전 세계 개체군의 절반이 줄어들었어요. 그리고 만약 이러한 추세가 계속된다면 어떻게 될까를 연구자들이 이렇게 분석을 해봤더니 한 80년 정도 지나면 아마 없어질 수도 있겠다 하는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죠. 그렇다면 펭귄들은 왜 이렇게 위험에 처해 있을까요?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다시피 바로 지구온난화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지구온난화는 특히 남극에서 굉장히 큰 영향을 주고 있어요. 왜냐하면 남극 생태계는 굉장히 단순하기 때문이죠. 작은 영향도 굉장히 크게 받고 있습니다. 그 남극 생태계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동물이 바로 크릴인데요. 그 크릴이 고래의 먹이가 되기도 하고 펭귄의 먹이가 되기도 하죠. 그런데 이 크릴들이 지구 온난화에 굉장히 취약해요. 왜냐하면 지구가 따뜻해지면 바다 얼음이 줄어들고, 그렇게 되면 크릴들이 사는 곳이 바로 바다 얼음 밑이거든요. 근데 얘네들이 살 공간이 없어지게 되죠. 그리고 또 수온이 상승하게 되면 크릴이 살기에 적합한 온도가 또 아니게 되고요. 그리고 또 빙하가 녹고 있죠. 빙하가 녹으면서 거기서 흘러든 아주 작은 미세 입자들이 크릴에게 악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세종기지에 있는 동안에 크릴들이 떼죽음을 당해서 막 바다로 밀려오는 그런 모습들도 볼 수가 있었어요. 그렇다면 남극이 반대편에 있는 북극은 어떨까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북극곰은 역시 큰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왜 북극곰이 위기에 처해 있는지에 대해서는 그렇게 잘 알고 계신 것 같진 않아요. 어떤 분들은 북극곰이
뭐 물에 빠져서 뭐 바다에 빠져서 이렇게 수영을 못해서 죽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북극곰은 수영을 굉장히 잘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바다 얼음이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죠. 북극은 남극보다도 더 빨리 온난화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바다 얼음이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죠. 기후학자들의 전망에 따르면 빠르면 2030년도에 북극의 여름 해빙이 아예 다 사라질 거라는 전망도 내놓았어요. 이제 12년 남았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렇게 되면 이 북극곰들은 사냥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왜냐하면 북극곰이 일반적으로 사냥하는 방식이 뭐냐면 얼음 틈 사이에서 가만히 기다리고 있다가 그냥 그 먹이가 되는 물범이 숨쉬러 올라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기다리는 거죠. 그러다가 어쨌든 숨을 쉬러 올라오면 그때 순간적으로 확 덮치는 게 바로 북극곰의 전략입니다. 근데 바다 얼음이 이렇게 녹아서 바다가 노출되게 되면 북극곰은 어디서 물범을 잡아야 되는지 모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름철이 되면 특히나 북극곰들이 굶주리는 일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어요. 계속 굶주리면서 먹이를 찾아서 헤매기도 하고요. 굉장히 장거리 수영을 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지난 7월하고 8월에 제가 북극에 다녀왔는데요. 다산 기지에서 흰뺨 기러기라는 새를 연구했어요. 제가 이렇게 품 안에 안고 있는 새가 바로 그 흰뺨 기러기인데요. 이 흰뺨 기러기를 조사하다 보니까 굉장히 좀 또 암울한 상황을 접했습니다. 올해 이 흰뺨 기러기들의 번식률이 거의 제로에 가까웠거든요. 북극 제비갈매기도 마찬가지였고요. 근데 이유를 살펴보니까 바로 북극곰 때문이었습니다. 아까 북극곰들이 잘 먹이 활동을 못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굶주리다 보니까 육상으로 올라와서 물범 대신에 조류의 둥지를 막 공격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조류 둥지들이 다 초토화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알을 다 꺼내 먹는 거죠. 물론 그 정도로 허기가 잘 달래지진 않겠지만 그거라도 먹자 하고 공격을 하는 것이고, 그에 따라서 결국 북극에서 번식하는 철새들까지도 큰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북극곰들이 육상으로 올라오는 일들이 많아지니까 인간과 만날 일도 계속 생기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결국 인간도 위험해질 수도 있고 반대로 북극곰이 사살되는 일도 벌어지기도 하고요. 인간과 동물들에게 모두 다 재앙이 되고 있다고 할 수 있죠. 지난 8월 여름 정말 더웠죠. 물론 저는 그때 북극에 있어서 얼마나 더웠는지 여러분들만큼 겪지 못했지만 북극도 더웠습니다. 제가 있을 때 영상 15도까지 올라갔어요. 이건 전 세계적인 현상이었는데 이러한 이상기후 현상이 점점 더 자주 벌어지고 있고, 또 기후학자들은 앞으로 더 더워질 거라는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여름엔 더 더워지고 겨울엔 더 추워지고, 이런 걸 보면서 전 굉장히 좀 마음이 착잡해졌습니다. 과연 우리가 뭘 할 수 있을까? 지구 온난화를 막아야 될 텐데 그 지구 온난화를 막기 위해선 우리가 뭘 할 수 있을까? 우리 한 개인, 한 국가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에요. 이건 전 세계에 있는 국가들이 모두 다 힘을 합쳐야 되는 일들이죠. 그래서 지난 2015년도에 파리에서 세계 각국이 모여서 하나의 약속을 했어요.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양을 좀 줄이고, 그리고 또 지구의 온도 상승을 좀 억제해보자 라고 약속을 했는데 2017년도에 주요 온실가스 배출국인 미국이 그걸 탈퇴해버렸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같은 사람들은 아직도 온난화를 믿지 않아요. 우리나라에서도 온난화는 과학자들이 연구비 타내려고 만든 음모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하지만 저는 그런 시각에 대해서는 좀 빨리 좀 과학적인 이런 사실들을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더 늦기 전에 우리가 하루빨리 뭔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고민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번 강연을 준비하면서 저도 개인적으로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제가 좋아하는 펭귄을 굉장히 오랫동안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하고 같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번 기회를 통해서 같이 좀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번 강연을 통해서 좀 마음이 좀 불편해져서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